그런데 환자분들이 각자 가입하신 이런 실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암보험들 혜택을 또 받으시려면 본인이 또 직접 챙겨야 되는 것들이 또 있죠. 맞아요. 네. 환자분들이 맞춤 복지 혜택을 받으시려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대장암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폐암 환자분을 보고 있는 윤신교입니다. 선생님, 환자분들이 외래 진료 오셔서 여러 가지 서류 떼달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네, 맞아요. 네. 네. 암 치료가 워낙 환자분들 힘들기도 하지만 돈도 많이 들고 또 그동안 일을 못 하시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워지는 시기이기도 해서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사회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들을 이용하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워낙 복잡하고 서류도 여러 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잘 챙겨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윤신교 교수님께서 암 환자분들이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 챙겨야 하는지 좀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환자분들이 왜 이거를 저한테 떼달라고 하시나라는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의외로 신청하면 많은 것들을 좀 보장받으실 수 있구나. 그래서 물론 진료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바로바로 해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찾으러 오세요 하는 경우 사실이 있는데 그래도 해드릴 수 있는 만큼 범위 안에서는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이번 영상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제도 먼저 우리가 네. 좀 살펴보는 걸로 할까요, 선생님? 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암 환자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혜택은 산정특례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중증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는 계시는데요. 암을 진단받으시면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암 등록일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은 조직검사로 암을 확진받으신 그 날짜를 등록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암 등록일로부터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영역이 있다면 100만 원이 진료비라면 5%, 5만 원만 부담해도 되는 그런 제도가 산정특례 제도라는 거이고요. 단 이제 저희가 비급여를 설명을 드리면 5%만 내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급여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제외가 되고 급여가 되는 영역만 5% 본인 부담되는 그런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5년이 지나면 이제 특례 제도가 종료가 되죠. 만일 5년 이내에 재발이 되었다면 이 제도를 연장해 드릴 수가 있고 5년이 지나서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특례를 부활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연장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럼요. 우리가 산정특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환자분들이 각자 가입하신 이런 실손이라든지 여러 그렇죠. 가지 암보험들 혜택을 또 받으시려면 본인이 또 직접 챙겨야 되는 것들이 또 있죠. 맞아요. 네. 사실 이제 보험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조금씩 달라서 약관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 사보험 보장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요청하시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단서. 이거 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면허번호랑 다 기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고 의무기록 사본 특히 그 중에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가셔야 이게 암으로 확진이 되었구나라는 걸 보험회사에서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드문 경우에 폐암이 있는데 간전이가 같이 있으면 간암이라고 오해를 하시고 간암 코드도 넣어주세요 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간암 코드를 넣을 수가 없고 네. 본적지의 주소를 따라가기 때문에 네. 폐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든 뼈로 전이가 되든 네. 코드는 하나 폐암 코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그건 대장암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선생님. 환자분들이 종종 말씀하시는 게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림프종 코드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네. 있어요. 왜냐하면 네. 림프종이 조금 더 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요? 네네. 그래서 네. 고해감에 해당이 돼가지고 코드 넣으면은 허위 진단서가 돼요. 잡혀갑니다. 철컹철컹. 그래서 어차피 조직검사 결과지에 림프종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마음 같아서는 환자를 위해서는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네. 이거는 뭐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라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또 그 이외에 본인이 가입해 놓으신 뭐 보험이 없다 그래도 또 진료비가 워낙 또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인데요. 워낙 폐암이 이제 비급여
항목이 많다 보니까 치료를 받기는 받으셔야 하는데 그 비용 자체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시는 네.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를 보장받는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제도가 있고요. 요거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포함한 본인 부담 금액 의료비에 50에서 80%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고, 실제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제 요거를 보장을 받으셔서 조금 힘든 비급여 진료 비용 부분을 많이 경감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네. 혹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하면 가지고 계신 병에 준해서 저희가 발급을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 비교적 느슨합니다. 그리고 100% 기준에 충족을 못해도 사례별로 심사를 해서 지원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인 이 제도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죠? 네. 일단은 이 제도를 위해서 병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하는 서류는 진단서, 그리고 입퇴원 확인서, 그리고 진료비 계산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세부 내역 등등이 있는데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은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입퇴원 확인서도 저희가 지금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혹시 모르셨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시고 혹시 해당이 되면 신청을 좀 하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 장애연금이라는 건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환자분이 만약에 이제 암의 진단이 받으면 장애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암의 진단 이후에는 소득이 많이 감소가 되니까 소득 감소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되면 국민연금 이미 기가입자한테 연금을 장애연금 형태로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를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아니고 아니고, 연금관리공단. 네, 같은 공단인데 다릅니다. 이거는 기준이 조금은 엄격해서 암을 진단 직후가 아니라 네. 진단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요. 이 시점에서 암 환자 장애 등급을 나누게 되어서 장애 등급별로 지급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무원,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는 제외가 되고요. 암을 진단을 처음 받은 그 날짜가 연금 가입일의 3분의 1 이상 경과된 시점, 즉 3분의 1 이상 연금은 내고 나서 진단이 되어야 장애연금 지급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가입이 된 경우여야 한다고 하니까 네. 공단에 조금 이제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네, 확인하시는 먼저 알아보시는 절차가 게 좋겠네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3년 이상 체납 없이 납부가 되어 있는 네.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병 때문에 경제활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매달 일정 금액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서 저는 비교적 매력적으로 네. 다가왔고요. 혹시 저희가 이렇게 해당이 되어서 국민연금 장애진단 소견서, 진단서를 써야 하면 혹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3주 후에 올 때 써달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꺼이 이거 기쁜 되게 마음으로. 오래 걸려요. 그죠? 양식이 아주 복잡해서 저희가 쓰는 모든 서류를 통틀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네. 서류거든요. 그리고 전문의가 써야 되죠. 전공의 선생님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면 기꺼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당일이 안 되면 다음에 오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써놓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꼭 신청하셔야 할 게 암 환자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인데요. 이것도 신청이 안 되면 200만 원 추가 공제가 안 된다는 거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중증 기간, 즉 특례 기간 동안에만 맞아요. 적용이 진단받고 된다고. 5년 동안. 네, 그죠? 그 기간이 지나면 요거는 이제 해당이 없게 되는. 세법상 장애인이어서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그 장애인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죠. 맞아요. 장애인이란 단어를 동일하게 쓰기는 하지만요. 예. 근데 이 암 환자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 등록하지 않아도 산정특례 기간에만 있으면은 대부분 다 네. 받으실 수는 있어요. 이거는 비교적 아주 간편하게 바로 발급이 가능하니까 특히 연말정산 기간 중에 저희가 되게 많이 요청을 받죠. 이거는 당일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떼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조금 특별한 시츄에이션에 신청을 하시면 조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몇 가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신청 많이 하세요. 사실 많이 네. 알고는 계시는데 네. 복잡해가지고 또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네, 말씀드리면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인데요. 이게 최근에 양식이 좀 바뀌었죠, 선생님. 이것도 엄청 복잡합니다. 네, 실제 환자분이 얼마만큼의 수행 정도를 가지는지를 정말 직접 의사가 보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환자분이 직접 오셔야 하기도 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못 쓰고요. 지정된 노년내과 의사 선생님이 직접 네. 작성하도록 되어
되어 있어서 외래를 한 번 더 따로 보셔야 합니다. 번거롭긴 하실 텐데요. 이게 뭐 일어나서 얼마나 걷고 앉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별도로 진료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과 다르면 방문 조사를 했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신청서랑 단기 요양보험 의사소견서를 같이 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공단에서 실제 환자분을 뵈러 방문 조사를 하고 그 등급을 판정한 다음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오히려 이거를 한번 제안 드린 적이 있어요. 고령의 환자분이셨는데 몰랐다가 4시간 정도 하루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큰 도움이 되셨겠네요. 그럼요. 예, 간병하시는 배우자분께 하루에 4시간의 시간이 생긴 거고요. 숨통이 트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하루 종일 사실 잠도 푹 못 주무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간병하시면은 혹시 모르고 계셨으면 꼭 이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좀 특별한 시츄에이션은 폐암 환자분들에게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산재 신청입니다. 근데 이제 폐암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랑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요새 예. 그 급식 조리원 맞습니다. 분들, 조리 노동자분들이 예. 폐암 진단 받으시면서 많이 산업재해 네.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흉, 연기가 이제 폐암이랑 관련이 있는 거로 밝혀져 있어서 그렇고요. 꼭 그런 조리 흉뿐만이 아니라 분진이 발생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접하시는 분, 그리고 탄광, 건설 현장, 그리고 환경미화원 분들 중에서도 이제 큰 대로변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씀 주신 조리원 같은 분들은 그 직업군과 폐암의 연관성을 100% 무자르듯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산재 신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 대신에 접수한다고 모두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니라 판정위원회를 거치고 여기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환자분들이 이 모든 절차를 다 뚫어가시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무법인 등의 도움을 대부분 많이들 받으시고 이 과정에서 이제 산재 신청서 등등을 저희가 수기 작성해야 하는 그런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서류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진료실에서 수기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어떤 특정한 상황 또는 환자분이 직접 신청하셔야 되는 거, 뭐 자동으로 되기도 하는 거 이런 네. 것들 알아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그런 또 우리 이웃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암까지 걸리면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좀 있을까요? 네. 소득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75%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데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긴급복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입원 비용이 지원이 되는데 네. 사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되게 입퇴원을 반복해서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좀 어렵고 폐암으로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지원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입원하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네. 큰 도움은 되실 것 네. 같아요. 다른 한 가지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시거나 내지는 차상위 대상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해 보실 수가 있고 3년 연속으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3년 연속으로 받으면은 한 900만 원 정도 네. 받는 거니까 최대 도움은 그래서.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제도 알아봤는데 사실 저도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네. 너무너무 복잡하고 환자분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의사한테 물어보시면은 저희도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 병원에는 의료사회복지사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환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은 의료사회복지사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환자분들이 뭐 직접 알아보실 수도 있지만은 진료 보실 때 선생님한테 사회복지팀 의뢰를 좀 내주세요. 그러면은 기꺼이 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연계를 해서 사회복지사분들이 환자분들이 상황 같은 것들을 다 알아보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환자분들이 맞춤 복지 혜택을 받으시려면은 사회복지사 상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저희로서는 보람이 네. 있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